여기에 있는 위치를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표현궁.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각각의 궁에 있었잖아요. 각각의. 여기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 부부궁이라고 했잖아. 부부. 그죠? 여기 시는 자식궁이라 했고, 그죠? 여기 또 부모궁, 부모 자리라고 했고, 제일 앞에는 조상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랬지만 또 요 자리는 월에, 천간에, 월천간에는 표현궁이라고 합니다. 표현.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뭐 명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일간의 글자나 다른 8글자는 물론 이 사람 거지만 요 표현궁이란 요 자리에 있는 어떤 오행과 어떤 십신의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와 같은 어떤 그 육신적으로 내가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함에 있어서 이걸 알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아, 요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십신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기업에서 임원들, 직원들을 뽑는데 이걸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고 그 사람의 성향, 기본적인 성향, 성정을 보고 뽑는다라는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 많이 활용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이 표현궁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라 하면 뭡니까? 딱 기본적인 10개 육신이라 하면 비급. 자, 볼게요. 일단 비급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음양에 따라서 비견급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재성의 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성의 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성이란 별도 있었다. 요게 육친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극인하고 인극식하고 식하고 요렇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와 육자가 육신이라 하고 육친이라고 하노 이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나라는 게 있죠. 나와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이 6개 육친적 관계 또는 육신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하면 이제 항상 비견과 급제 이래 됩니다. 그 비견과 급제 육신에서 이제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저건 뭘 말한다라는 걸 알아야죠. 육신적으로 친구, 형제, 동료, 그죠? 동기, 동창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육신적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다? 사회적으로 보면 주체성을 말하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그 그림에도 드렸습니다. 주체성을 말하고 또는 자존심, 자존감 이제 이런 걸 나타낸다 이런 거거든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철저히 살펴보면 비견은 원래 비견과 급제는 음양만 다르지 같잖아요. 같은데 비견은 왜 비견이라 하고 급제는 왜 급제라 하느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비견은 나와의 상당히 우호적 관계, 나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나와 같은 것들이 비견이다. 그리고 비견은 나와의 아주 우호적인 관계, 나를 해코지 않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자 함,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고자 함 이거거든요. 근데 급제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제란 말 그대로 급제다 이거지. 주체성은 비겁이 강하면 재물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면 돼. 내가 극하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는데 재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돼. 급제라 하면 이미 내 것 화되어 있는 재물을 급탈하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급제는 급제요. 그래서 급제는
우호적이지 않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약할 때에는 상당히 이게 우호적으로 옵니다. 네 걸 내가 뺏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돈을 벌고자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보탬이 돼줄게, 내가 동참해줄게, 내가 조건 없이 해줄게 말은거리 합니다. 그러나 되고 나면 어떠다 그 도움을 받은 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래야 마음이 편다. 아니면 그 급제한테 급제값을 잘못하면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리를 배우면 이제 학문을 배우니까 그럼 이럴 때 이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해야 되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비급은 우호적이고 급제도 우호적이지만 안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급제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비급이 또 다릅니다. 여기서 나를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이잖아. 일간 어디 있는 위에 있잖아요. 이 급제가 나를 재물을 겁탈하고자 하는 이 급제가 밑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지가 나하고 똑같다고, 내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간이 항상 가장 우세예요. 일간 내니까 내가 주도하잖아, 내를. 그런데 요 급제가 위에 있으면은 나한테 해코지 합니다. 급제가. 근데 아래에 있으면은 도움 주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게죠. 그나마 무자비하게 뒤통수 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에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육신적으로 이걸 알아야, 자, 급제가 비급이 표현궁에 있으면 어떻다. 책에 잠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비견이 주체성이 강한 자기 본위주의적 표현. 비견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급제는 주체성이 강하지만 똑같아요. 강한데 경쟁적 표현. 그렇죠. 표현이, 내가 보통 일반적 대화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비급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급제가 천간에 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현이나 행동은 참 다릅니다, 확실히. 표현의 행동은. 많이 양보를 하는 것 하더라도 급제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하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많이 닦죠. 세상을 살아가며 있으면서 많은 이 지식과 지혜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많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나 이럴 때 보면 다릅니다. 보면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표현한다. 비연급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보면 어떤 공공적인 물건이 있으면은, 그죠? 여기 급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공공이 있으면은,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이기 때문에 공공것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내가 먼저 착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대화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견급은 일단 비견급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체성을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대화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함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현궁이 표현하는 방식들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어떤 표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또 자, 우리 몇 가지를 보면, 자, 음양적 표현, 그 다음에 육신적 표현. 요 이전에 오행적 표현, 그 다음에 이 육신적 표현. 나중에는 종합을 말하는 어떤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의 어떤 형태를 보고, 그죠? 음양적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좀 적극적이다, 좀 소극적이다라는 거겠죠. 대화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소극적이다는 겁니다. 자, 오행적으로는 목화토금수예요. 그죠? 목화토금수.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굉장히 생기발랄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궁금하고 호기심 많고, 그죠? 이런 어떤 표현. 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오행적 화는 혀가 현란하다. 대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 상당히 굉장히 친함이 요구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는 굉장히 이 화려한 표현, 그죠? 밝고 화려한 표현, 그죠? 그러면 오행적으로는 화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토의 성정은 뭐였습니까? 중재적인 거잖아요. 음양적 중재, 그죠? 중재적이니까 많은 것을 포용, 수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포용, 수용하고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죠? 어떤 그러함은 이 토의 성정이죠. 토의 에너지다. 그러함 식의 어떤 표현은 토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어떤 뭐 초촐한 모임이나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에서 총무나, 그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토의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나 또는 토일간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 본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은 어떻습니까? 금의 성정은 펼쳐진 것을 거둬들이다라는 거잖아. 정리정돈하다. 그죠? 우리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딱 끊고 맺고 정리정돈을 잘하다 이거거든요. 그죠?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핵심적인 것으로, 그죠? 또는 끊고 맺고 확실하게. 금의 성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말할 때 딱딱 부러지다. 그죠? 이런 것들이 금의 성정이잖아요. 딱 끊고 맺고 확실하게, 또 냉철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금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는 어때요? 수는 지혜의 성분이잖아요. 지혜의 에너지잖아요. 상당히. 수란 또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지요. 또 차갑기도 하잖아요. 온화하지는 못하죠. 차갑죠. 지혜롭고. 그래서 수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대화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임수는 조용하죠. 딱 이 얘기만 딱 하는 거고, 그렇게 막 화는 한마디 이야기해야 될 걸 한 10마디로 하겠죠. 금수로 가면 금은 너무 딱딱 끊고 맺고, 수는 10마디 할 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간추려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혜를 많이 쓰는 그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오행적으로 보면. 그죠? 그럼 오행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저기에 무슨 오행이 있겠다라는 걸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육신적으로. 그런데 비겁은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내가 이 자존심도 강하고 경쟁심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오행과 이것이 육신이 포함된 거죠,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수의 오행이다. 말은 내가 많이 안 하고 표현은 말을 안 하지만은 자존심은 안 건드린다, 그죠?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또 만약에 많이 떠버리는 어떤 화이다. 그런데 거기 화가 비겁이다. 그럼 어떨까요? 많은 얘기를 현란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주도해야 자기 자존감을 내세워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식상은 식신과 상관인데, 식신은
내가 생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다 이거거든요. 식신은 대단히 전문적인 어떤 에너지. 식신이란 식상이라 하는 근본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거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그다음에 재성,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의 모든 일들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데, 식신은 내가 계획적으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식신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어떻다, 굉장히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식신은. 그 다음에 상관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래서 상관이 잘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잘하다라는 거거든요. 말을 현란하게 잘하다. 그래, 오행적으로 보면 병화와 육신적으로는 상관이 굉장히 닮았다. 그래서 상관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식신은 내가 생을 하니까 약간의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고,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상관은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말솜씨가 뛰어나니까 굉장히 장점으로는 비즈니스하기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주변에 뭔가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죠? 머릿속에 있어야지 임시방편이 되고 임기응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상당히 똑똑하고 또 그렇다. 그런데 단점은 상관은 굉장히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상관의 성정은 직설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오행적으로는 금이에요, 금. 냉철하게. 특히 신금과 같이, 칼과 같이, 그죠? 이렇게 했는데, 상관인 자들이 보면 똑 비슷합니다. 육신적으로 상관은 우리가 좀 과하면 상관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잘못 쓰여지는, 오행에서 지나치게 많으면 잘못 쓰이잖아요. 잘못 태과하면 그 사람은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상대방의 말로서 상대방을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재성으로 넘어갑니다. 재성은 뭐겠습니까? 재성의 에너지는 내가 하는 것의 결과예요. 내가 하는 것의 과정은 식상이라 했고, 그 결과예요, 결과. 재성이 잘 있다는 것은 내가 결과를 중시하다라는 거고, 또 그 결과는 또 이제 재물을 말하는 거고, 그죠? 또 이제 거기서 편재와 정재의 성정은, 편재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편재는 정제에 비해서 경제적 관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에 보면은 재물로 봤을 때 편재는 보리밥떡이 갖고 잉어 낚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또 복권과 같은 것, 그러한 성정을 편재적 재물이라 합니다. 일확천금, 부동산적 재물, 정제와 편재를 재물로 비교하면 편재가 훨씬 더 큰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것, 내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 전부 편재화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화 재물은 이미 내 것인 것, 또는 현금화된 것, 또는 연금성, 월급성, 크지는 않지만, 편재에 비해서 그만 크지는 않지만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재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편재의 성격은 얼렁뚱땅, 또는 임기응변, 그 다음에 또는 사업성, 그런 사람이 사업성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정제는 사업성하고 좀 멀지요. 사업성 정확해야 되니까, 한 푼 벌어서 두 푼 벌어서 적금하고 정확하게 꼬박꼬박 살아나거든. 그래서 정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인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죠. 완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 편재는 또 실수하면 어때? 내 돈 오늘
오늘 오해다가 한 또 100만 원 들어왔는데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보면 다 설 수도 있어, 편제는. 근데 정제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필 뭘 하려고 하는데 오늘 돈 100만 원 들어왔네. 그럼 요거가 있으면 다음에는 돈 100만 원 더 들어오면 그거 갖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못 씁니다. 안 그러나 쓴다 하더라도 일부만 쓰고 이러는데 편제는 쓰다가 보니 다 써버리거든. 또 쓰고 나면 또 돈 들어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쓰고 있으면 안 써, 편제. 그래서 편제가 이 경제적 관념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산업화된 또 사업의 성정을 가지려고 하면 사실은 편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는 편제적 대화는 큰 돈에 관한 돈 이야기,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좀 편제는 좀 부품합니다. 자세부터 다릅니다. 자세부터 정제적 자세는 정관정제의 자세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자세입니다. 반듯한 자세. 또 편제적 자세는 어떻습니까? 편제적 자세는 우리 다리 하나 탁고 뒤로 탁 기대 다방에 가면 일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죠? 딱 뒤로 딱 기대 있는 그러한 이 성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에서도 보면 편제적 대화는 유머도 있고 좀 급합니다. 성격은 급해요. 유머도 있고 얼렁뚱땅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대화. 또 하면 어떤 뭐 됐나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도 어떤 편제적 성향에 들어간다. 그죠? 정제는 다르죠. 앉았던 간에 어떤 간에 그 사람 딱 표현이 벌써 신뢰를 사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실수 안 하게 앞뒤 탁탁 아구차게 탁탁 맞다. 그런 식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같은 재생이라도 그렇게 다르다. 제가 해놨는데 정제는 알뜰살뜰 꼼꼼한 그런 표현 굉장히 정확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해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정편관이죠. 정편관의 성정들은 정관의 성정들은 정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정복 있고 단정하게 탁 있는 사람. 옛날 어린 아이들로 보면 옛날에 뭐 보이스카우트 정복 있고 단복 있고 이런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딱 깔끔한 딱 그런 거 규정에 탁 돼 있는 거 어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정관이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편관은 좀 과격한 것. 정관과 편관을 이제 분리하자면 구분하자면 정관은 아주 합리적인 것, 그죠? 합리적인 것, 딱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 말하고 편관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비합리적인 것.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법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면 조금 폭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둑놈 잡는 경찰관이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하는 그 깡패나, 이게 보면 같은 성정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니 참 깡패 아니면 형사 됐네.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니 형사 안 됐으면 깡패 됐겠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인성.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죠.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죠. 편인과 정인. 요 인성의 성정들은 그죠. 정인은 남의 이야기를 인성은 이 수용성. 무조건 나를 생해 주니까. 내한테 들어오는 어떤 모든 지식적인 정보 또는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어머니가 되죠. 나를 낳아주시니까 어머니 또는 뭐 이모들 뭐 이래 됩니다만 표현하는 방식도 보면 굉장히 인성은 보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인성은 다 들어줘요. 다 실컷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 줍니다.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의 성정은 수용성이거든. 그런데 편인의 특징이 뭐고 하면 조금 이래 의심스러운 이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편인성 학문은 이거 글과 학문을 말하잖아요. 글과 학문을 말하는데 정인성 학문은 우리 일반적인 제도권에 있는 학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편인적 학문은 조금 뭔가 답이 없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 이거 그래서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학문 이런 걸 이제 편인성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는 방식에서도 보면 편인성 아까 인성은 수용이라 했는데 정의는 다 수용 다 그대로 고개 끄덕여 가면서 다 응대해 줘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나 하면서 그 어떤 그 사람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편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편인은 하면서 왜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해하는 거 그대로 다 질문도 합니다. 그래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대화함에 있어서 의심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 사람이 또 그에 대한 또 반박해서 또 의심하는 걸 또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용한다는 얘기죠. 편인. 그런 편인은 조건부 수용이겠죠. 조건부 수용. 정의는 무조건 수용. 그래서 인성인자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어떻다? 잘 당합니다. 귀가 얇아서. 그 사람이 귀가 얇다는 얘기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당하는데 정의는 정말로 잘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의는 남들한테 많이 그래요. 그런데 편인은 어떠냐면 편인도 따지고 보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하고 궁금해했던 것을 풀어맞추면 그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다 수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십신을 통해서 그 십신이 오행이 음양적으로 어떤 오행이 양의 기운이 있나 음의 기운이 있나 양의 오행적 양의 기운이라 하면 목과 화를 말하고 음의 기운이라면 금과 수를 말하고 그 음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이 음양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도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적으로 표현이 이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표현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이 여기에 목의 오행이 있겠다, 화의 오행이 있겠다 또는 금수의 오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또는 십신적으로 십신 10개니까 십신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십신이 여기에 표현궁에 있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급에서는 우리 각 8개 다 궁이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 이제 표현궁에 대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사주에 예. 수가 없으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냐고? 시장가에도 수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술 일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수는. 네. 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수를 믿나요? 수가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기초 과정에서는 내가 뭐 잘 몰라서 사실은 질문 못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감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서 뭐 하겠는데 좀 알아가니까 우선 내가부터도 궁금하잖아 사실은요. 원래 당장에 배워보니까 원래 을사년인데 을사년이면 뭐 위하라고 을사년이면 어떤 환경인데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을사년의 어떤 을사년의 조건이라는 건 정해집니다. 우리가 물상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군가한테는 다르게 느끼잖아요.
오행도 다르고 일간에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해 하수 제가 좀 말씀도 드리지만 강의 시간 때 그 오늘처럼 저렇게 뭐 수의 오행이 지장간에도 없고 뭐도 한 개도 없어.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또 많으면 그게 내게 너무 많아요. 그 많으면 또 어떤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내 것이 내 명이 그렇다 하면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라면 제가 어디 그립니까? 열을 닦으면 수예요. 그죠? 그 수 위에 다 쓰잖아요. 자, 오행적으로는 수. 항상 저는 목부터 먼저, 그죠? 시작하니까 목. 화. 그죠? 금. 금은 이제 이 에너지가 하강하잖아. 수. 수는 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수의 에너지는 가장 저 밑에 차갑다. 온도로서는 차갑고, 그죠? 온도로 뜨겁고, 차갑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겠죠. 검은색이니까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기는 내가 한마디 던지면 다 나온다. 그죠? 수의 에너지라는 게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다, 차분하다, 여성스럽다. 이런 것들을 전부 수라고 해요. 온도로 차갑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8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칸에. 사주 8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한 개가 없다라면 없는 게 다른데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행이 원래 2개씩 해야 딱 오행이 되는데 10개가 딱 맞는데 또 들어가는 자리는 사주의 8글자예요. 그 뭔가 없다 하면 그 8글자 다른 것들이 그 8글자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내게 명예 내 팔자에 없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가 내 팔자에 없어. 자, 수의 성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냉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한 에너지들이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쓰다. 또 만약에 요걸 저 육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또 이제 없다는 것은 육친적으로는 자, 수가 나한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육친적으로는 그죠?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함이 없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내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육친적 관계에 있는 인간 관계에서는 내가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그 덕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은 없겠다.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덕이 없겠네. 자식이면 자식 복이 자식 덕을 뭐 크게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육신적 관계에서는 내가 하는 어떤 사회 환경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그런 일들과의 나는 관심이 없다. 만약 이게 재물이야. 재물. 그럼 재물이면은 나의 어떤 내가 하는 일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죠? 그 재물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거는 나는 관심 받기야. 이거죠. 또는 여기 이제 이 관, 직장, 명예, 이런 거다. 또는 이제 남자에 대해 관심 없어. 너희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 명예나 관심이 없어. 뭐 재물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죠. 없다는 것은 바로 나와 크게 좀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